60세의 에블린은 시카고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고요함을 느낄 수 있는 은퇴 생활을 시작했다. 남편 리처드는 성공한 기술회사의 CEO였고 그의 잦은 출장은 에블린에게 넓은 집안의 공허함을 채워야 할 숙제를 안겨주었다. 그녀는 대학 시절 친구이자 뉴올리언스에서 영어 교사로 일하는 사라를 만나러 가기로 결심했다. 재즈의 선율과 맛있는 음식으로 유명한 도시 뉴올리언스는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활력을 찾을 수 있는 완벽한 장소처럼 보였다. 에블린은 시카고 오헤어 공항에서 뉴올리언스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을 바라보며 그녀는 낯선 곳에서 느끼는 설렘과 동시에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였다. 비행기는 예정보다 늦게 루이 암스트롱 뉴올리언스 국제공항에 도착했고 에블린은 서둘러 짐을 찾았다. 하지만 그녀가 공항 밖으로 나왔을 때는 이미 시내로 가는 마지막 버스가 떠난 후였다. 당황한 에블린은 택시 승강장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자신과 같은 처지에 놓인 듯한 한 남자를 발견했다. 혹시 시내로 가는 버스를 놓치셨나요? 에블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남자는 짙은 갈색 눈동자를 반짝이며 에블린을 바라보았다. 네, 그런 것 같네요. 마지막 버스가 방금 떠났다고 하더군요.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는 데이빗입니다. 그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 에블린입니다. 에블린도 그의 손을 잡으며 자신을 소개했다. 저는 시내에 있는 호텔까지 가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저도 시내 쪽에 볼 일이 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택시를 같이 타시겠습니까? 데이빗이 제안했다. 혼자 타는 것보다 비용도 절약되고 서로에게 의지도 될 테니까요. 낯선 사람과의 동행이 조금은 걱정되었지만 늦은 밤 낯선 곳에 혼자 남겨지는 것보다는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에블린은 데이빗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두 사람은 택시를 타고 어둠 속을 달리기 시작했다. 택시 안에서 에블린과 데이빗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 에블린은 남편 리처드의 잦은 출장과 은퇴 후 느끼는 공허함에 대해 털어놓았고 데이빗은 이혼 후 혼자 지내는 삶과 부동산 중개업을 하며 겪는 고충에 대해 이야기했다. 두 사람은 낯선 도시에서 우연히 만난 동행자였지만 왠지 모를 동질감을 느끼며 서로에게 마음을 열었다. 뉴올리언스는 처음이세요? 데이빗이 물었다. 네, 친구를 만나러 왔어요. 대학 때 친구인데 오랫동안 못 보다가 이번에 시간을 내서 오게 되었죠. 에블린이 대답했다. 데이빗 씨는 여기에 사시나 봐요? 아니요, 저도 출장 때문에 왔습니다. 며칠 전에 도착했는데 일이 생각보다 늦어져서 오늘 밤에야 시내로 돌아가게 되었네요. 데이빗이 설명했다. 뉴올리언스는 정말 매력적인 도시인 것 같아요. 기회가 된다면 에블린 씨에게 이곳저곳을 소개해드리고 싶네요. 에블린은 데이빗의 친절한 제안에 왠지 모를 설렘을 느꼈다. 그녀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인 듯했다. 택시는 어느덧 작은 마을에 도착했고 두 사람은 근처에 보이는 작은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다. 늦은 시간에 시내까지 가는 건 무리일 것 같네요. 여기서 하룻밤 묵고 내일 아침에 이동하는 게 어떨까요? 데이빗이 제안했다. 에블린은 잠시 망설였지만 늦은 밤 낯선 곳을 헤매는 것보다는 안전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두 사람은 각자 방을 잡았고 에블린은 방에 짐을 풀고 씻은 후 호텔 1층에 있는 바로 향했다. 가볍게 와인 한 잔을 마시며 긴장을 풀고 싶었기 때문이다. 바에는 데이빗이 먼저 와 있었고 그는 에블린을 보자 반가운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에블린 씨도 한잔하러 오셨나 보네요. 데이빗이 말했다. 같이 한잔 하시겠어요? 네, 좋아요. 에블린은 데이빗의 옆자리에 앉으며 대답했다. 두 사람은 와인을 마시며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눴다. 에블린은 데이빗과의 대화를 통해 잊고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듯했다. 그녀는 더 이상 남편의 빈자리를 채워야 하는 은퇴한 여성이 아니라 여전히 매력적이고 누군가에게 설렘을 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그녀를 걷잡을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으로 이끌었다. 오늘 밤 함께 있어줄래요? 에블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뺨은 붉게 물들어 있었다. 데이빗은 에블린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에블린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듯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에블린.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에게 깊이 빠져들었다. 에블린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열정을 되찾았고 데이빗은 에블린에게서 삶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한 듯했다. 그들에게는 오직 그 순간만이 존재했고 미래에 대한 걱정은 잠시 잊혀진 듯했다. 964자, 10일 964자.
다음 날 아침, 에블린은 데이빗의 품에서 눈을 떴다. 창밖으로 보이는 낯선 풍경이 어젯밤의 일이 꿈이 아니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에블린은 옆에서 곤히 잠든 데이빗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설렘과 기쁨, 그리고 죄책감과 불안감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일어났어요? 데이빗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네. 에블린은 데이빗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대답했다. 후회하는 건 아니죠? 데이빗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에블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후회하지 않아요. 다만, 모든 게 너무 갑작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에블린이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리처드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이해합니다. 데이빗이 에블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하지만 어젯밤의 일은 우리 두 사람만의 비밀로 간직하면 됩니다. 아무도 모를 거예요. 하지만 에블린, 당신은 여전히 아름답고 매력적인 여성입니다. 어제 일은 당신이 잊고 있었던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 것뿐이에요. 데이빗이 에블린을 위로했. 그리고 저에게도 어젯밤은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었어요. 데이빗의 따뜻한 말에 에블린은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었다. 두 사람은 아침 식사를 함께 했고 데이빗은 에블린을 그녀가 묵을 호텔까지 데려다 주었다. 연락처를 주시겠어요? 호텔 앞에서 데이빗이 물었다. 다음에 뉴올리언스에 오시면 제가 가이드를 해드리고 싶네요. 에블린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자신의 전화번호를 데이빗에게 알려주었다. 두 사람은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나누었고 에블린은 호텔 안으로 들어섰다. 호텔방에 도착한 에블린은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녀는 어젯밤의 일을 애써 잊으려 했지만 데이빗의 얼굴, 그의 목소리, 그의 손길이 자꾸만 떠올랐다. 에블린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휴대폰을 꺼내들었다. 남편 리처드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가 여러 개 와 있었다. 에블린? 어디야?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는 거야? 걱정되잖아. 에블린은 리처드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리처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에블린, 도대체 어디 있었던 거야? 전화는 왜 안 받고? 리처드가 다그치듯 물었다. 미안해요, 리처드. 비행기가 연착되는 바람에 늦게 도착했어요. 피곤해서 일찍 잠들었는데 휴대폰 배터리가 다 된 줄도 몰랐네요. 에블린은 애써 침착하게 둘러댔다. 그래? 무슨 일 있는 줄 알고 걱정했잖아. 사라한테도 전화해봤는데 당신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리처드가 말했다. 아, 사라한테는 아직 연락을 못했어요. 호텔에 도착해서 짐 풀고 씻고 하다 보니 시간이 늦어져서. 에블린은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했. 알았어. 몸 조심하고 도착하면 연락해. 리처드는 에블린의 말을 의심하지 않는 듯했다. 네, 그럴게요. 미안해요. 걱정 끼쳐서. 전화를 끄는 에블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다. 어젯밤의 일이 리처드에게 알려질까봐 두려웠고 데이빗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웠다. 에블린은 사라에게 전화를 걸어 늦게 도착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사라는 에블린의 목소리에서 왠지 모를 어색함을 느꼈지만 늦은 시간이라 피곤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다음 날 에블린은 사라를 만나 뉴올리언스 곳곳을 여행했다. 두 사람은 재즈 음악을 감상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에블린은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불안감을 떨쳐낼 수 없었다. 그녀는 사라와 함께 있는 순간에도 자꾸만 데이빗과의 일을 떠올렸고 그의 연락을 기다리게 되었다. 며칠 후 에블린은 시카고로 돌아가기 전날 밤 사라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러 나갔다. 두 사람은 프렌치 쿼터에 있는 작은 식당에서 늦은 시간까지 이야기를 나누며 와인을 마셨다. 에블린은 술 기운을 빌려 사라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무슨 일 있어, 에블린? 사라가 걱정스러운 듯 물었다. 뉴올리언스에 온 후로 계속 멍해 보여. 아니야, 별일 없어. 에블린은 애써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요즘 생각이 좀 많아서 그래. 그래? 무슨 고민 있으면 털어놔봐. 들어줄게. 사라가 말했다. 고마워, 사라. 하지만 정말 별일 아니야. 에블린은 끝내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지 못했. 그녀는 자신의 경솔한 행동이 오랜 우정에 금이 가게 할까봐 두려웠. 식사를 마친 후 에블린과 사라는 호텔로 돌아가기 위해 택시를 불렀다. 택시를 기다리는 동안 에블린은 우연히 길 건너편에 있는 바를 보게 되었고 그곳에서 낯익은 얼굴을 발견했다. 데이빗이었다. 그는 바 안에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에블린을 보지 못한 듯했다. 에블린은 자신도 모르게 데이빗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사라가 그녀를 불렀지만 에블린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홀린 듯 데이빗에게 다가갔고 그가 있는 방 안으로 들어섰다. 데이빗! 에블린이 그의 이름을 불렀. 데이빗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고 에블린을 발견하고는 반가운 미소를 지었다. 에블린, 여긴 5, 976자, 17, 940자. 어쩐 일이에요?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히 봤어요. 에블린은 횡설수설하며 대답했다. 그녀는 자신이 왜 이곳에 왔는지, 데이빗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잘 됐네요. 마침 저도 에블린 씨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데이빗이 말했다. 시카고로 돌아가기 전에 한 번 더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에블린은 자신도 모르게 속마음을 내뱉고 말았다. 그때 사라가 방 안으로 들어와 에블린의 옆에 섰다. 에블린, 무슨 일이야? 택시 왔어. 사라는 에블린과 데이빗을 번갈아 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두 사람, 아는 사이야? 에블린은 당황하여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데이빗과의 관계를 사라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다. 안녕하세요, 사라씨. 저는 데이빗이라고 합니다. 며칠 전에 공항에서 우연히 에블린 씨를 만나 신세를 좀 졌습니다. 데이빗이 재치 있게 상황을 모면했다. 아, 그러시군요. 저는 에블린의 친구 사라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사라는 데이빗에게 악수를 청하며 어색한 분위기를 풀었다. 저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에블린 씨께 신세를 져서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늦었네요. 다음에 뉴올리언스에 오시면 꼭 연락주세요. 데이빗이 말했다. 네, 그럴게요. 에블린은 데이빗에게 가벼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세 사람은 짧은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다. 사라는 택시를 타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에블린에게 데이빗에 대해 물었. 공항에서 만났다는 사람이 저 남자야? 잘생긴 남자네. 어쩌다 알게 된 거야? 에블린은 사라에게 며칠 전 공항에서 있었던 일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하지만 데이빗과 함께 밤을 보냈다는 사실은 차마 말할 수 없었. 그냥 우연히 만나서 택시를 같이 탔을 뿐이야. 별일 아니었어. 에블린은 애써 태연한 척 말했다. 그래? 하지만 왠지 두 사람 사이에 뭔가 있는 것 같았는데? 사라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에블린을 바라보았다. 아니라니까. 정말 별일 없었어. 에블린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사라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지만 에블린에 대한 의심을 완전히 거두지는 않은 듯했다. 에블린은 호텔방에 도착할 때까지 마음이 불편했다. 다음 날 에블린은 시카고로 돌아왔다. 리처드는 출장에서 돌아와 있었고 에블린을 반갑게 맞이했다. 여행은 어땠어? 사라는 잘 지내고? 리처드가 물었다. 즐거웠어. 사라도 잘 지내고 있어. 에블린은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 그래? 다행이네. 당신 없는 동안 집이 텅 빈 것 같았어. 리처드가 에블린을 안아주며 말했다. 에블린은 리처드의 품에 안겨 죄책감에 휩싸였다. 그녀는 뉴올리언스에서의 일을 떠올렸고 자신이 리처드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깨달았. 리처드, 나 할 말이 있어. 에블린이 어렵게 입을 열었다. 뭔데? 무슨 일 있어? 리처드가 걱정스러운 듯 물었다. 나 뉴올리언스에서. 에블린은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글썽였. 무슨 일 있었어? 괜찮아, 말해봐. 리처드가 에블린을 다독이며 말했다. 에블린은 떨리는 목소리로 뉴올리언스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다. 데이빗을 만난 것, 함께 밤을 보낸 것, 그리고 그와의 관계를 숨기려 했던 것까지 모두. 리처드는 에블린의 이야기를 잠자코 듣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점점 굳어져 갔고 에블린은 두려움에 몸을 떨었다. 그래서 그 남자랑 계속 만나고 싶다는 거야? 리처드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냥 혼란스러웠어. 당신한테 미안해. 에블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미안하다고 하면 다 되는 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리처드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잘못했어. 리처드, 정말 미안해. 한 번만 용서해줘. 에블린이 애원했다. 용서? 당신이 저지른 일이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리처드는 에블린을 뿌리치고 방을 나가버렸다. 에블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다. 그녀는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이 모든 것을 망쳐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며칠 후 에블린은 시카고로 돌아온 데이빗에게서 연락을 받았다. 그는 에블린을 다시 만나고 싶어 했지만 에블린은 그럴 수 없었다. 미안해요, 데이빗. 우리는 다시 만나면 안 돼요. 에블린이 단호하게 말했다.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데이빗이 걱정스러운 듯 물었. 모든 게 잘못됐어요.
나는 남편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고 우리는 이혼하게 될 거예요. 에블린이 말했다. 뭐라고요? 정말이에요? 데이빗은 깜짝 놀랐다. 네,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다시는 연락하지 말아요. 에블린은 전화를 끊어버렸. 에블린은 데이빗과의 관계를 정리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했다. 얼마 후 에블린과 리처드는 이혼했다. 에블린은 정든 집을 떠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고 홀로 외로운 삶을 시작했다. 사라에게도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녀는 에블린의 전화를 받지 않았. 에블린은 자신의 경솔한 행동으로 인해 남편, 친구, 그리고 행복했던 삶을 모두 잃어버렸다. 시간이 흐르면서 에블린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했다. 그녀는 다시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에블린은 텅 빈 아파트에서 홀로 눈물을 흘리며 후회의 나날을 보냈다.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일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어느 날 에블린은 우연히 TV에서 흘러나오는 뉴스를 보게 되었다. 화면에는 낯익은 얼굴이 보였다. 데이빗이었다. 그는 부동산 사기 혐의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에블린은 깜짝 놀랐다. 그녀는 데이빗이 그런 사람일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에블린은 데이빗에게 느꼈던 감정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위험한 선택을 했었는지 깨달았다. 만약 리처드에게 사실을 털어놓지 않았다면 자신도 데이빗의 사기 행각에 연루되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에블린은 씁쓸한 기분에 휩싸였다. 그녀는 자신의 경솔한 행동으로 인해 많은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더 큰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시간이 흘러 에블린은 60대 중반의 나이가 되었다. 그녀는 여전히 혼자 살고 있었지만 과거의 실수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다. 그녀는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했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며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다. 어느 날 에블린은 자원봉사를 하던 곳에서 우연히 사라를 만났다. 사라는 여전히 뉴올리언스에서 영어 교사로 일하고 있었고 방학을 맞아 시카고에 있는 가족들을 방문한 길이었다. 에블린! 사라가 먼저 에블린을 알아보고 반갑게 불렀다. 사라! 에블린도 사라를 보자마자 반가운 마음에 달려갔다. 두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 서로를 마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른 뒤 사라가 먼저 입을 열었다. 잘 지냈어, 에블린? 잘 지냈어. 너는? 에블린이 조심스럽게 물었. 나도 잘 지냈어. 너 여기서 자원봉사하고 있었구나. 그냥 소일거리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꽤 오랫동안 하고 있어. 에블린이 씁쓸하게 웃었. 보기 좋다, 에블린. 사라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 사실 너한테 화난 거 아니었어. 그냥 그땐 너무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랬어. 알아, 사라. 다 내 잘못이야. 너한테 상처 줘서 정말 미안해. 에블린이 진심을 담아 사과했. 아니야. 이제 다 지난 일인걸. 그리고 내 덕분에 나도 내 삶을 돌아보게 됐어. 어쩌면 나도 너처럼 그런 유혹에 흔들렸을지도 모르니까. 사라가 조심스럽게 말했. 무슨 말이야? 나도 남편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았거든. 권태기였던 것 같아. 그런데 내 일을 겪으면서 다시 한번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사라가 털어놓았다. 그래서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 에블린. 고맙긴. 오히려 내가 미안하지. 에블린이 말했다. 아니야. 이제 우리 둘 다 훌을 털어버리고 앞으로 더 잘 지내면 되는 거야. 사라가 에블린의 손을 잡으며 말했. 그래, 그러자. 에블린도 사라의 손을 꼭 잡았다. 두 사람은 오랜 친구를 다시 만난 것처럼 기뻐하며 이야기를 나눴. 에블린은 사라와 다시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고 앞으로는 더욱 성숙하고 현명하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날 이후 에블린은 더욱 적극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했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갔. 비록 과거의 실수를 되돌릴 수는 없었지만 그녀는 그 경험을 통해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에블린은 집으로 돌아와 TV를 켰다. 뉴스에서는 여전히 데이빗의 재판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에블린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채널을 돌렸다. 이제 그녀에게 데이빗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사람이었다. 에블린은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그녀가 정성껏 가꾼 꽃이 활짝 피어 있었다. 에블린은 그 꽃을 보며 자신의 삶도 다시 꽃을 피울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녀는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희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에블린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그녀의 삶은 계속될 것이다. 비록 굴곡진 여정이었지만 그녀는 그 속에서 진정한 행복과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는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것이다. 외전, 사라의 이야기. 에블린이 시카고로 떠난 후 뉴올리언스의 햇살은 여전히 찬란했지만 사라의 마음은 왠지 모를 허전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에블린과의 짧은 만남, 그리고 그녀가 털어놓은 충격적인 이야기는 사라에게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감정들을 불러일으켰다. 사라는 에블린과 마찬가지로 남편과의 관계에서 권태를 느끼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에게 설렘을 느끼지 못했고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으며 각자의 삶에 갇혀 서로를 잊어가고 있었다. 사라는 이러한 현실에 지쳐 있었지만 애써 외면하고 있었다. 에블린처럼 낯선 유혹에 빠져 일탈을 꿈꾸지는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에블린의 고백은 사라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오랜 친구의 아픔에 공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의 모습이 투영되는 것 같아 씁쓸한 기분이 들었다. 사라는 에블린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결혼 생활을 되돌아보게 되었고 이대로 가다가는 자신 역시 에블린과 같은 선택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꼈다. 사라는 에블린과의 만남 이후 남편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다. 오랜만에 남편과 단둘이 저녁 식사를 하고 함께 영화를 보러 가고 주말에는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떠나기도 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낯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은 서로에게 다시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사라는 남편과 함께 와인을 마시며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다. 사라는 그동안 느꼈던 외로움과 불안감, 그리고 에블린의 이야기를 통해 깨달은 것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남편 역시 사라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자신도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고 고백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앞으로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몇 달 후, 사라는 에블린에게서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에블린은 시카고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사라는 에블린의 밝은 목소리에서 그녀가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섰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에블린, 너 정말 대단해. 그렇게 힘든 일을 겪고도 다시 일어서다니. 사라가 감탄하며 말했다. 아니야, 사라. 오히려 너에게 고마워. 네가 아니었다면 난 여전히 과거에 얽매여 살았을 거야. 에블린이 진심을 담아 말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뭘 했다고. 네가 뉴올리언스에 왔을 때 나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던 거. 그게 나에게 큰 용기를 줬어. 나도 너처럼 내 삶을 다시 돌아보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갖게 됐거든. 에블린이 설명했. 정말? 그렇게 말해주니 나도 기쁘다. 사라가 쑥스러운 듯 웃었다. 그리고 내 덕분에 나도 남편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어. 정말 고마워, 에블린. 사라가 덧붙였다. 뭐, 정말이야? 잘됐다. 사라, 에블린도 기뻐하며 축하해 주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전화통화를 하며 서로의 안부를 묻고 앞으로도 계속 연락하며 지내기로 약속했다. 전화를 끊은 후 사라는 왠지 모를 벅찬 감동을 느꼈다. 에블린과의 우정은 시련을 통해 더욱 깊어졌고 두 사람은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함께 성장하고 있었다. 사라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뉴올리언스의 밤하늘에는 별들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사라는 그 별들을 바라보며 자신의 삶도 다시 아름답게 빛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에블린과의 우정, 그리고 남편과의 사랑 속에서 사라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 후로도 사라는 에블린과 꾸준히 연락하며 지냈다. 비록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사라는 에블린의 조언을 통해 남편과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갔고 에블린은 사라의 지지 속에서 새로운 삶에 적응해 나갔다. 시간이 흘러 두 사람은 70대 노인이 되었다. 사라는 은퇴 후 남편과 함께 세계 여행을 떠났고 에블린은 여전히 시카고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며 지역 사회에 기여하고 있었다. 비록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의 삶을 응원하며 든든한 우정을 이어갔다. 어느 날 사라는 에블린에게서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편지에는 에블린이 시카고에서 작은 갤러리를 열었다는 소식이 담겨 있었다. 에블린은 그동안 틈틈이 그려온 그림들을 모아 전시회를 열게 되었고 사라를 초대하고 싶다고 적었다. 사라는 기쁜 마음으로 에블린의 초대에 응했다. 오랜만에 시카고를 찾은 사라는 에블린의 갤러리에서 그녀의 그림들을 감상했다. 그림 속에는
에블린의 삶의 여정과 그녀가 느꼈던 다양한 감정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에블린, 정말 멋지다. 내 그림에서 내 열정과 삶에 대한 사랑이 느껴져. 사라가 감탄하며 말했다. 고마워, 사라. 네가 와줘서 정말 기뻐. 에블린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두 사람은 갤러리 한쪽에 마련된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지난 추억들을 회상하며 웃음 짓기도 했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기대를 나누기도 했다. 에블린, 네 삶은 정말 영화 같아. 그 모든 시련을 겪고도 이렇게 멋지게 다시 일어서다니. 사라가 말했다. 아니야, 사라. 나 혼자였다면 불가능했을 거야. 네가 있었기에,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눈 우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야. 에블린이 진심을 담아 말했다. 우리 우정, 앞으로도 영원히 변치 말자, 에블린. 사라가 에블린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그래, 사라. 우리 우정 영원히 간직하자. 에블린도 사라의 손을 마주잡으며 약속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눈가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만 그들의 우정은 여전히 젊고 아름다웠다. 뉴올리언스의 햇살처럼 따뜻하고 시카고의 바람처럼 강인한 그들의 우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